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까지 이제 중급의 마지막이었던 슬라이딩 바 그리고 슬라이딩 드로어죠. 슬라이딩 드로어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어댑터 뷰에서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 그리고 웹뷰 탭 호스트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뷰 컨테이너들에 대한 기타 나머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중급은 마쳤고 이제부터는 이제 고급에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는 게 25장에서는 다룰 게 24장에서 마지막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잖아요. 깔면 SQLite라는 게 있어요. SQLite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SQLite는 좀 가벼워요. 좀 가볍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SQLite는 다른 여러분들 중에서 대다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DB를 공부하고 올라오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DB가 있죠, 그죠? 오라클도 있고, MySQL도 있고, DB2도 있고, SQL 서버도 있고, 그죠? MS SQL도 있고, 등등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무게가 무겁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SQLite는 이제 모바일 전용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SQL문 쿼리문은 우리가 C쿼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SQL문은 이제 우리가 DB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우리가 질의를 하는 질의어죠. 그래서 그 질의어의 형식은 문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올라오신 분들은 조금 수월할 거고요.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DML 언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DB를 어떻게 만들며 그리고 그 DB 안에 또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고 땡겨오기도 땡겨오고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알겠죠? 예. 자, SQLite의 기본입니다. 먼저.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구나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다루도록 GUI 환경이나 통상적으로는 저는 명령 프롬프트가 익숙해서 많이 쓰는데 GUI 환경에서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바로 DBMS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서버 그죠? 특히 서버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왜?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할 때도 근태 관리라든지 아니면 교통카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나 어떤 포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일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냥 DBMS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평생 거기에 저장이 안 되면 로그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그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백엔드 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GDL을 만들어 가지고 SQL문을 만들어서 DB에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이 사람의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는지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그인을 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썼던 거 쪽쪽 시간까지 그죠?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청구서 만들 때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계, 뭐 할인율,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필수 필수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언어, 뭐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아니면 뭐 C샵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 배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서버, PC,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게 뭐 원래 있었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이전에 우리가 저장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뭐 옛날에 수기로 작성했던 영수증, 그 간이명세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서 우리가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엑셀 이런 데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를 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는 굉장히 로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제 로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인데 그리고 무결성과 신뢰성인데 그 데이터가 어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종이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잃어버리기도 쉽고 틀리기도 쉬워요. 그죠? 왜? 사람이 인간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DB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나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려면 설치하는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잡아야 될걸요. 예, 그리고 용량이 무시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이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로 SQLite가 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라이트가 가볍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QLite를 이제 통상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깔면 SQLite가 자동으로 깔려요. 깔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DB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SQLite의 기본적인 개념과 동작은 PC용 데이터베이스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하나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그에 앞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드로이드에서 운영되는 SQLite를 학습하기에 앞서 데이터베이스,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십 DBMS라고 우리가 해서 RDBM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형 DBMS의 기본 개념과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이고 하면 뭐 컬럼이다, 속성이다, 필드다, 어트리뷰트다, 뭐 로우다, 뭐 이런 것들, 뭐 셀렉트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하나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아요. 뭐 트리거,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SQL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 뭐 등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이거는 안드로이드 강의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 강의가 돼버리죠. 그래서 자세히는 다룰 수는 없지만 SQLite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베이스, 특히 우리가 이제 DBA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격증도 있고요. 한데 이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IT 분야에. 이것도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이죠. 왜?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회사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뭐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튜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돈이 연봉이 많이 높아지는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지금은 아예 안 쓰는 곳이 없어요. 안 쓰는 곳이 없고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뉴스, 뭐 인터넷 뉴스, 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에서 DB,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널리 사용하고 IT 용어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많이 쓰고 법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생활과 업무가 데이터베이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그죠? 이것도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삭제를 하면 우리가 삭제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DB에서, 모바일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하는 이벤트, 행위를 따라서 쿼리문이 실행이 되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테이블에서 로우, 데이터를 말하는 로우가 삭제가 되거나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 혹은 교통카드의 사용, 그리고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사 먹는 바나나 맛 우유 등의 정보들도 전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다 돼 있어요. 그래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바코드 찍으면 바로 이게 무엇이다, 그리고 얼마다, 그리고 1+1 행사다, 아니면 뭐 세일을 한다, 이런 것들 등등의 정보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를 찍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관하려면 기존의 파일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 기존의 엑셀이나 메모장으로 관리를 했다면 그거를 일일이 오늘은 이렇게 찍혔고 이렇게 찍혔고
그거를 다 이제 타자를 칠 겁니까? 그거는 그러다가 그 망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 바로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용량, 소용량이 아니고요. 대용량의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성해 넣었다. 여기에서 체계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예를 들어서 한 어떠한 회원이 내 포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맞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기에 컬럼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에 뭐 여기에는 아이디, 이름, 패스워드 뭐 그리고 또 주소, 성별, 휴대폰 전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놓고 가입하는 순서대로 딱딱딱딱 물론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딱딱딱딱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명이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나 시스템이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어떠한 데이터 하나를 이렇게 두고 동시에 두 명의 접속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 좀 위험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DBA나 전산실에서는 동시에 두 명이 붙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락킹 시스템을 이제 해가지고 한 명이 다 일을 끝내놓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끔 여기에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데요. 그런 게 이제 동기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동시에 두 명이 접속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00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수정을 해서 200으로 바꿔버리면 A라는 사람이 이걸 입력했는 게 붕 떠버리죠. 맞죠?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속했을 때는 전산실에서 누가 먼저 접속했는지를 보고 이제 연락이 와요. 이게 이제 두 명이 접속되면 이제 옛날 시스템 같은 경우, 옛날 DBMS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계속 두 명이 접속했다라고 뭐 중복 접속이다 막 그러면 여기에서 전산실에서 우리가 한 놈을 킬링을 시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게 바로 DM DBMS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라고 해서 DBMS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보다 더 큰 게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합하는 게 바로 DBMS예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D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 PC나 서버 컴퓨터에 운영되는 유명한 DBMS로는 서버에서 그거는 그 회사의 사정이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DBMS를 자기가 오라클이 제일 비싸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SQL 서버,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SQL 서버와 그리고 액세스, 그죠? 예. 이건 오피스에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오라클이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DBMS 대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아주 초창기 때부터 DBMS를 개발해 왔던 회사고, 그래서 오라클을 이름을 그대로 따서 회사명도 오라클이고 DBMS 이름도 오라클입니다. 그리고 또 오라클의 MySQL,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용이나 이런 것들로도 많이 써요. 그리고 IBM의 DB2, 뭐 저는 DB2는 안 써봤지만 오라클, SQL 서버, 그리고 MySQL, 요렇게 이제 저도 많이 써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무거워요, 솔직히. 그래서 데스크탑 PC나 서버 PC, 거기에다가 웬만하면 용량이 넉넉한 곳에다가 이제 까는 게 좋죠. 특히 서버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러 서버 형태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한 개만 있으면 이게 뻑이 나버리면 접속도 안 되고 데이터도 못 가져오기 때문에 미러링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두 개나 세 개를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얘가 다운이 되고 에러가 나면 이쪽으로 권한을 넘겨서 이쪽이 이제 대신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그 회사의 재정과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RDBMS라고 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RDBMS, 최근이 아니죠. 좀 오래됐죠. 이제 RDBMS를 많이 쓰는데요. DBMS는 이거는 크게 나누는 건데 초창기 때부터 이제 이렇게 계층형, 망형, 관계형, 객체 지향형, 그리고 객체 관계형,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관계형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뭡니까? 이 관계형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NoSQL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계층형은 이렇게 트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트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리고 망형은 너무나 막 이렇게 망처럼 되어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한 사람이 말고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망형은 또 우리가 네트워크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계층형은 이제 트리 구조로 정의를 해서 이제 부모, 자식 형태를 갖는 구조를 하는데, 그래서 상위의 레코드는 이제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 복수의 하위 레코드를 갖는 구조인데, 데이터에 중복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안 써요, 이제. 망형도 복잡해서 데이터 중복 문제는 이거는 해결을 했지만, 레코드, 즉 데이터 간의 다양한 관계가 마치 네트워크, 즉 그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구조 때문에 구조를 만약에 변경한다면 진짜 골 때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안 써요, 거의.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관계형입니다. 관계형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 형태로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의 관계로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행과 열로 저장된 것을 우리가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해서 SQL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지리어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합치고 연결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형, Object Oriented, 객체 관계형, Object Relation 등의 유형으로 나뉘고요. 실제로는 관계형 DBMS를 줄여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RDBM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객체 지향형이나 객체 관계형 DBMS를 활용하는 추세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하나 지금은 또 대세가 이제 좀 추세가 넘어가는 게 이제 NoSQL, NoSQL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들어 놓으시면 뭐 괜찮습니다. 이거는 NoSQL 말 그대로 SQL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ot only SQL 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얘는 클라우딩 컴퓨팅이나 그리고 유연한 데이터 모델링, 뭐 데이터 분산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NoSQL로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긴 하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RDBMS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 SQL 서버, 액세스,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DB2 등은 모두 관계형 RDBMS에 속하고 이 강의에서 다루는 SQLite 역시도 관계형 DBMS입니다. 관계형 DBMS는 업무가 변화하는 경우에 다른 DBMS에 비해서 변화에 아주 쉽게 순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제 회원가입 창이다. 근데 거기에서 회원의 뭐 취미라는 걸 내가 컬럼을 빼먹었다. 그러면 그 속성을 우리가 추가도 할 수 있고, alter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삭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변화에 쉽게 순응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RDBMS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 관리와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우리가 이 무결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무결성은 우리가 뭐냐면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유효성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의미해요. 정확성이라는 것은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요. 일관성은 원인과 결과의 의미가 연속적으로 보장되어 변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성, 일관성, 유효성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무결성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지 않는다면 테이블에는 반드시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고 막 논리적인 관계도 깨지고 에러도 발생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FK, 포린 키, PK와 FK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무결성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DBMS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을 잘 보장해주기 때문에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면 관계형 DBMS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그죠? 그리고 관계형 DBMS의 가장 큰 단점은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잘못하게 되면 더미 데이터라든지 쓸데없는 데이터까지 쿼리를 하게 되면, 쿼리문도 잘못 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했을 때도 그랬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와 같이, 그러나 최근에는 하드웨어가 미친 듯이 지금 막 발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되었고, 애초에 데이터 모델링, 즉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이제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뭐 아니면 자바 클래스를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UML 코드를 이용을 하듯이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이제 뭐 스타 UL 뭐 그런 거 스타가 아니죠. 아무튼 모델링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DB랑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키마를 이제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DB를 구성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드린 바대로 골치 아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하는 SQLite는 관계형 DBMS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시 접근이나 대용량 데이터 관리에 제한을 두기는 두지만 관계형 DBMS의 표준 SQL이나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QL문을 배우셨다면 SQL문이라도 배우셨다면 뭐 크게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한 개를 더 하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